나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할까? 60대 하종신님께서 얼마 전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조언했다가 오히려 냉랭한 분위기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명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 표정은 점점 굳어만 갔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이건 하종신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70대 김상태 씨도 50대 오미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선의로 한 말이 독이 되고 진심을 담았는데 오해를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요즘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상을 더 살맛나게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해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잃지 않은 말투가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히는 표현들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말투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말투를 어떻게 바꾸면 관계가 회복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오미자님의 가족관계가, 하종신님의 직장생활이, 김상태 씨의 친구 모임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거울을 보듯 자신의 말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어쩌면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말투는 바로 그게 아니라입니다. 너무 흔한 표현 아니냐고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50대 오미자님은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쓰십니다. 자녀가 뭔가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 말이야. 남편이 의견을 내면 여보, 그게 아니라.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하면 아이고, 그게 아니고 라고 시작합니다. 오미자님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일로 가는 걸 바로잡아주고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려는 선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듣는 건 전혀 다릅니다. 네 생각은 틀렸어. 네 판단은 잘못됐어.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 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부정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차단막을 세웁니다. 그게 아니라는 순간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이 한순간에 무효화됩니다. 마치 법정에서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재판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권위적 태도입니다. 이 표현 뒤에는 항상 내가 더 잘 알아, 내 경험이 더 많아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60대 하종신님이 후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후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꼰대네. 셋째, 감정의 무시입니다.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너뛰고 바로 정답을 제시합니다. 70대 김상태 씨가 친구에게 건강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지. 김상태 씨는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속마음을 터놓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말투는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미자님의 딸은 요즘 엄마와 대화를 피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그게 아니라로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박했지만 이제는 네, 알겠어요 라고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미자님은 딸이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포기한 겁니다. 하종신님의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를 내도 하종신님이 그게 아니고요 라고 시작하면 다들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하종신님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적극성이 없어 라고 한탄하시지만 정작 그 적극성을 꺾은 건 자신의 말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게 아니라 대신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로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일단 받아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나 이번에 이 일을 해볼까 해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저건 위험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구나. 엄마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을 방어가 아니라 참고로 받아들입니다. 대화는 막히지 않고 흐릅니다. 하종신님, 오미자님, 김상태 씨, 오늘부터 입에서 그게 아니라가 나오려는 순간 1초만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셨군요로 바꿔보십시오. 단 하나의 말투 교정이 관계를 살립니다. 두 번째 말투는 나 때는 말이야 입니다. 이 말도 참 많이 쓰입니다. 60대 하종신님은 후배들에게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70대 김상태 씨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라고 하십니다. 50대 오미자님도 친구들과 모이면 우리 때는 참 좋았지 라는 말을 자주 꺼내십니다. 문제는 이 말이 전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추억을 꺼내는 것뿐인데 왜 상대방은 불편해할까요? 왜 대화가 단절될까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우월성입니다. 나 때라는 말 뒤에는 항상 비교가 따라옵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나 때는 그래도 버텼어. 이 말들은 모두 지금 너희는 약해. 요즘 세상은 너무 쉬워. 너희는 배부른 소리 하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현재의 부정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겪는 어려움을 깎아내립니다. 하종신님의 후배가 야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하종신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 때는 주말도 없이 일했어. 그래도 불평 안 했어. 후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듦을 말해봤자 요즘 애들은 나약해 하는 낙인만 찍힐 뿐이니까요. 셋째, 변화의 거부입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상태 씨가 손주에게 할아버지 때는 학원 안 다니고도 공부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손주는 할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모르셔 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깁니다. 이 말투의 진짜 문제는 세대 간 단절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미자님은 자녀에게 엄마 때는 네 나이에 벌써 결혼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셔. 하종신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나 때는 상사가 술 따르면 무조건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후배들은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꼰대 인증이라는 딱지를 스스로 붙이는 셈입니다. 김상태 씨는 친구 모임에서 우리 때가 진짜 좋았지. 요즘은 너무 삭막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나중에 김상태 씨를 만나기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집니다. 만나면 항상 과거 얘기만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 때는 대신 지금은 참 다르네요 라고 말하십시오.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후배가 야근이 힘들다고 하면 나 때는 더했어가 아니라 요즘도 야근이 많구나 힘들겠네 라고 답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공감만 해줘도 상대방은 위로받습니다. 자녀가 결혼 걱정을 하면 엄마 때는 진작했어가 아니라 요즘은 결혼 시기도 많이 달라졌지 네 선택을 존중해 라고 말하십시오. 자녀는 그제야 엄마와 대화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손주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들으면 할아버지 때는 그런 거 없었어가 아니라 요즘 학생들은 정말 힘들겠다.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라고 말하십시오. 손주는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올 겁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은 과거를 무기로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네요 라는 말은 현재를 다리로 만듭니다. 하종신님, 오미자님, 김상태 씨, 오늘부터 입에서 나 때는이 나오려는 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질문이 관계를 잇습니다. 세 번째 말투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이 말은 경험을 무기로 삼습니다. 50대 오미자님은 자녀에게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그건 안 돼라고 말씀하시고 60대 하종신님은 동료에게 내가 이 바닥 30년인데 그거 안 통해 라고 하십니다. 70대 김상태 씨는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시간 낭비야 라고 조언하십니다. 경험은 분명 귀중합니다. 세월이 준 지혜는 값지고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조언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다는 말투는 그 귀한 경험을 도구로 만듭니다. 이 말투가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험을 절대 진리로 만듭니다. 자신이 겪은 것이 곧 정답이고 다른 길은 모두 오답이라는 태도입니다. 오미자님은 자녀에게 엄마가 해봐서 아는데 그 일은 안 맞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미자님이 사신 세상과 자녀가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오미자님의 경험이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둘째, 상대방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너도 안 돼 라는 논리입니다. 하종신님은 후배의 새로운 기획안을 보고 내가 이 바닥 오래 있었는데 그건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후배는 하종신님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때로는 편견이 됩니다. 셋째, 대화를 종료시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더 이상 논의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김상태 씨가 친구에게 새로운 취미를 추천받았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별로야 하고 답하면 친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멈춥니다. 이 말투는 관계를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오미자님의 자녀는 더 이상 엄마에게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건 안 되는 답이 돌아올 걸 아니까요. 자녀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패하고 혼자 성공합니다. 오미자님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운해합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하종신님의 후배들도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에 막힐 거니까요. 회의는 하종신님의 동무대가 됩니다. 후배들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종신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어 라고 한탄하지만 정작 그 창의성을 죽인 건 자신입니다. 김상태 씨는 친구들에게 다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뭘 물어봐도 내가 해봤는 대로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점점 김상태 씨를 대화 상대가 아니라 설교자로 여기게 됩니다. 모임에 나와도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말하십시오. 경험을 강요가 아니라 참고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엄마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가 아니라 엄마는 그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네가 준비한 건 어떤 거야? 라고 물으십시오. 자녀는 경험을 귀담아 듣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후배가 새 기획안을 낼 때 내가 이 바닥 오래 있었는데 안 통해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는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풀 생각인가 라고 물으십시오. 후배는 선배의 경험을 배우고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권할 때 내가 해봤는데 별로야가 아니라 나는 그때 이런 점이 맞지 않았는데 자네는 한번 해보면 다를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십시오. 친구는 계속 새로운 것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경험은 무기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종신님, 오미자님, 김상태 씨, 오늘부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 대신 내 경험을 나누자면이라고 시작하십시오.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경험을 보물처럼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말투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선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대방을 돕고 실수를 막고 지혜를 전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관계는 멀어지고 대화는 끊기고 마음은 다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투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50대 오미자님, 60대 하종신님, 70대 김상태씨,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깨달음이 첫걸음입니다.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오미자님의 경우를 볼까요? 오미자님은 이 세 가지 말투를 자주 쓰셨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항상 충돌로 끝났고 며칠씩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미자님이 말투를 바꾸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신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엄마 때는 대신 요즘은 이렇구나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엄마가 살아봐서 아는데 대신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자녀가 다시 엄마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심지어 연애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오미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이가 돌아왔어요. 하종신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과의 관계가 딱딱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하종신님만 말하고 후배들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종신님이 그게 아니고 대신 그렇게 생각했구나. 좋은데? 라고 먼저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는 대신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배우는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이 바닥으로 있었는데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자네 방식도 재밌겠는데 라고 열린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후배들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하종신님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종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배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더니 후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투는 관계의 온도계입니다. 차가운 말투는 관계를 얼립니다. 따뜻한 말투는 관계를 녹입니다. 김상태 씨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항상 우리 때가 최고였지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중엔 지루해했습니다. 모임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상태 씨가 말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 때는 대신 요즘 세상은 참 재밌네라고 현재를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대신 나도 이건 처음인데 같이 배워보자 라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대화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상태 씨는 말투를 바꿨더니 친구들이 날 다시 찾더군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일단 받아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구나로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십시오. 둘째, 현재를 존중하십시오. 나 때는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세상이 변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셋째, 경험을 나누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네 생각은 이라고 물으십시오. 경험을 강요가 아니라 참고로 제시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오미자님, 하종신님, 김상태씨,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새로운 말투로 대화를 걸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말투를 쓰게 되었을까요? 50대 오미자님도, 60대 하종신님도, 70대 김상태씨도 원래부터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게 아니라 나 때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말투가 입에 붙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였고 그 경험이 자신감으로 바뀌었고 그 자신감이 권위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실수를 미리 막아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의도가 말투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란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권위가 존중받던 시대였습니다. 어른의 말은 무조건 옳았고 경험은 곧 진리였습니다. 나 때는 이랬다고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하면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바로잡으면 감사해 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오미자님도 하종신님도 김상태씨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른에게 배우고 어른을 따르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나이가 들자 자연스럽게 그런 말투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권위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일방적 가르침보다 쌍방향 대화가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은 이제 꼰대의 상징이 되었고 내가 해봐서 아는 데는 고리타분한 말로 들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무례한 태도로 여겨집니다. 세대 간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쓰는 언어와 20대, 30대, 40대가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느낌이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미자님이 자녀에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 오미자님은 조언하는 것이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종신님이 후배에게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 라고 말하면 하종신님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지만 후배는 비교로 받아들입니다. 김상태씨라 친구에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면 김상태씨는 충고하는 것이지만 친구는 무시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대 간 언어 차이입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언어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오미자님, 하종신님, 김상태씨, 여러분은 평생 많은 것을 배워오셨습니다. 일도 배웠고 기술도 배웠고 지혜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배우십시오. 바로 소통의 언어입니다. 소통의 언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들어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로 막지 말고 일단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둘째, 인정하기입니다. 나 때는으로 비교하지 말고 지금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이 달라졌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함께하기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가르치지 말고 함께 배워가십시오.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어로 자녀와 후배와 친구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듦은 배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말은 참 신비로운 도구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잇기도 하고 끊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다리를 끊고 그렇게 생각했구나는 다리를 놓습니다. 나 때는 벽을 쌓고 지금은 이렇구나는 문을 엽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는 상대를 밀어내고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네 생각은 상대를 끌어안습니다. 50대 오미자님, 60대 하종신님, 7대 김상태씨, 여러분은 평생 많은 다리를 놓아오셨습니다. 가족과의 다리, 동료와의 다리, 친구와의 다리, 그 다리들 덕분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다리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때문입니다.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투를 바꾸십시오.
오미자님, 오늘 저녁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엄마가 네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는 네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게. 자녀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 겁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종신님, 내일 출근하시면 후배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한 것 같네. 자네 방식도 배우고 싶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후배는 감동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겁니다. 한 번의 겸손한 태도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김상태 씨, 다음 친구 모임에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옛날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앞으로는 지금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자고. 친구들은 환호할 겁니다. 그리고 모임은 다시 활기를 띈 겁니다. 한 번의 변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관계에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한때 멀어졌더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미자님의 자녀도, 하종신님의 후배도, 김상태 씨의 친구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투가 불편했을 뿐입니다. 말투를 바꾸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를 그렇게 생각했구나로 바꾸자 자녀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 때는을 지금은 이렇구나로 바꾸자 후배가 다시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데를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네 생각은? 우로 바꾸자 친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관계는 생물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돌보면 다시 자랍니다. 말투는 관계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말투는 관계에 물을 주고 차가운 말투는 관계를 말립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말투로 관계에 물을 주십시오. 말은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 나 때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는 말은 고립된 세상을 만듭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세상,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세상,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구나. 지금은 이렇구나.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네 생각은? 이라는 말은 연결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세상, 대화가 흐르는 세상, 서로 귀를 기울이는 세상입니다. 오미자님, 하종신님, 김상태씨,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고립된 세상인가요? 연결된 세상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말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행운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3가지 말투를 바꿔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대신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 때는 대신 지금은 이렇구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네 생각은? 이 3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자녀가 다시 다가올 것이고 후배가 다시 존경할 것이고 친구가 다시 웃음 지을 겁니다. 말은 관계의 다리입니다. 오늘부터 튼튼한 다리를 놓으십시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50대 오미자님, 60대 하종신님, 70대 김상태씨, 여러분의 말투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나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더 나은 관계를 원하셨으니까요. 오늘 배운 3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게 아니라 대신 그렇게 생각했구나라고 먼저 받아주십시오. 둘째, 나 때는 대신 지금은 이렇구나라고 현재를 인정하십시오. 셋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네 생각은? 이라고 함께 나누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겁니다. 말은 관계의 다리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와의 다리를 놓을 겁니다. 그 다리 위로 사랑이 오가고 이해가 오가고 웃음이 오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말투 썼는데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식안테나였습니다.